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마켓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잘들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오전장에 잘 대응하시고 또 오후장까지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뉴스마켓에서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 또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전일 미국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떨어졌습니다. 연방정부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이 정치적인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등등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상당한 좀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프랑스만이 1%가 넘는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지 우리 증시 흐름도 지수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2008.15포인트로 0.56%가 상승을 했습니다. 11포인트가 상승해서 상당히 탄탄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의 약세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증시 살아있네,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수급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외국인이 역시 오늘도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는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775억 원 순매수가 어딥니까? 기관이 200억 가까이 사들여주면서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 장세를 코스피에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534.45포인트로 0.44포인트 약보합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을 볼까요? 네, 역시 외국인이 34억 원 소폭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서는 내다 팔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0.3원이 내렸습니다. 전일과 비슷한 1074.4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1%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의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주 원동력입니다. 어제는 상당 부분 좀 약세를 띄었는데요. 반면 포스코 1.41%가 하락했고요. 유럽의 철강 경기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철강 경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은 포스코의 강세로의 전환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생명, 신한주주 등등 생명금융 관련주들 다들 모습 괜찮고요. 현대중공업도 0.57%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43% 하락을 했습니다만 CJ 오쇼핑, GS 홈쇼핑 등등 전일에 이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힘을 그나마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JENM과 포스코 ICT 등등도 1% 중반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파트론이 마이너스 3.4% 하락입니다. 네, 조금 전 모습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국의 국경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보면은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떨어지나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오늘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과 또 진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증시 등등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또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양적 완화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라고 하죠. 그 벽을 만났습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이 단기간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이 장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안도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시 정지가 되더라도요, 주요한 군사나 복지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만큼 특히나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17차례에 걸친 미국 정부의 업무 정지 기간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평균 0.3%밖에 안 빠졌다고 합니다. 많이 빠졌어야 2.6% 빠졌고요. 최소는 오히려 4.4%가 움직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0.2%의 등락률을 평균 보였다고 하니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내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 업무 지속기간이 업무정지 지속기간이 6일을 넘었을 때 S&P 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반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한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정치 이슈로 인한 불투명성이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700원 넘게 코스피에서만 순매수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자, 그만큼 하반기 우리 국내 경기 회복과 또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소식들이 꾸준하게 우리 증시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미국의 정계 불안이 이제 장기화돼서 오는 17일까지 한도 증액마저 실패하게 될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지요. 미국이 디폴트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제 겨우 좀 회복 기조에 접어들었다라는 미국 경제가 다시금 후퇴하는 그런 후폭풍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수 있고요.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을 딛고 다시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세계 각국의 경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양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1년도에도 미국 정계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요. 당시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습니다만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이 패닉 상태에 빠진 바가 있기도 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우리 시장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이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0.5%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저속 대형 선박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 두산엔진에 대해서 이 조선업 회복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도 주가가 5.68% 상승을 해서 다시금 만원대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에 떠다니는 이제 저속 대형 선박, 뭐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벌크선 같은 우리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 대형 선박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 세계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 3척 가운데 한 척에는 이 두산 엔진에서 만드는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두산 엔진이 이러한 조선업 회복의 최대 수혜자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오늘 오전장에서도 지금 5.15%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상선 수재 호조세가 4분기부터는 두산 엔진의 엔진 수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빅3 조선사들의 상선 수주액이요.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평균 91.6%나 증가했습니다. 내년 매출과 수주액은 1조 원을 넘었고요. 2015년에는 1조 4천억 원을 상회하며 성장세로 재진입할 전망입니다. 수주산업의 주가가 업황이 실적에 선행되면서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에 1.5년 정도 후행하는 실적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이 좀 저가에 살 수 있는 좋은 적기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선가 반등에 따른 엔진 가격의 상승, 또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의 발주 호조로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환경 규제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와 신사업 지출이 두산 엔진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슷한 소식입니다. 우리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 중국의 상당 부분 도전받고 있고 또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 조선업계를 제낄 때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조선업계가 저금리 대출 서비스와 저렴한 선박 가격을 경쟁력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서 세계 해운 시장에 선박왕 그리스 대형 선주들이 활발한 발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조선업계의 맹추격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선주들은 유럽 은행들로부터 선박 발주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서 전통적인 조선 강국인 한국과 일본에 주문을 넣어왔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 선주들이 이 중국에 발주한 선박의 수는 한국에 발주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선박금융 전문 컨설팅 업체인 XRTC에 따르면요, 9월 말 현재 그리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총 188척의 선박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주문한 217척을 바짝 뒤쫓고 있는 그런 물량이죠. 일본은 39척의 선박을 주문받아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 무대에서 일찌감치 밀려난 상황입니다. 벌크선의 경우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하는군요. 그리스 선주들이 중국에 벌크선 46척이나 주문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 13척밖에 수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이죠. 한국이 LNG선과 드릴십 등 고부가가치 특수선박 분야에서는 물론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중국은 역시 빠른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가 한국을 이처럼 바짝 추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파이낸싱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선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의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빈 구멍을 중국 은행들이 풍부한 자금력으로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특히나 이 중국 은행들은 서방 은행들보다 더욱 싼 금리에 쉽게 대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발주를 더욱더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현재 많은 그리스 선주들이 전체 선박 대출의 70% 정도를 중국 은행권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조선업은 중국 조선업에 따라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런 우려 섞인 분석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물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의 주가를 보셨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2.88% 상승을 해서 64,300원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강세의 원인은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SDS 지분 가치에 대한 변화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삼성 SDS 지분 가운데 18.3%를 삼성물산이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장부가로는 9천억 원 수준인데요.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로 환산을 하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삼성 SDS의 장외 거래 가격이 최근 한 달간 44%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 SDS 가치의 재평가 또 비핵심 보유 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에버랜드에 양도하는 등 차세대 오너들로의 삼성그룹의 승계 이슈와 관련해서 이 계열사, 관계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는 실적 흐름과 맞물려서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크라운제과 소식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크라운제과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2.45% 상승을 했습니다. 주 동양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 바 있죠. 오늘도 동양 네트워크스가 법정 관리행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주 동양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코스피 200 필수 소비재 부분에 크라운제과가 대신 편입이 된 것이죠.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변경 일정은 오는 10월 2일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크라운제과가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로부터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악재도 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제과업계에서 베이커리 업계에서 크라운 베이커리가 25년간의 영업을 접고 이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 가맹점주에 대한 보상 등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75%의 점주는 이 폐업 결정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진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니만큼 최근 들어서 갑을 논란 등등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로 볼 때 크라운 베이커리도 이 폐업과 관련해서 이런 좋지 않은 뉴스에 혹시라도 올라설 경우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작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상당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전에 이제 주 동양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동양에 우선주를 투자한 분들이 또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14년간 쌓아놓은 배당금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수순을 받으면서 동양 2 우선주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배당을 하지 않고 누적을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있다고 하는군요. 동양은 이 우선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 500원의 최저 30%를 우선 배당을 하고 150원이었겠죠. 배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적해서 이 배당금을 쌓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인 배당금이 한 주당 2,100원입니다. 액면가가 500원인데 2,100원이라고 하면 액면가 배당률은 420%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또 시가 배당률이 지난달 30일 종가가 2,335원이니까 89.9%, 거의 뭐 시가와 비슷한 배당금이 쌓여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양은 3우선주에 대해서도 지난 6년간 배당을 하지 않아서 주당 900원 배당금을 쌓아놓고 있고요. 액면가 배당률 180%, 시가 배당률은 64.5%에 달합니다. 자, 이처럼 우선주에 상당한 배당이 누적으로 쌓이는 상황인데, 우선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동양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뭐 망하던가 무슨 일이야 최악의 경우에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도산하지만 않는다면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굉장히 높은 차익,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해왔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기대감에 상당히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현재까지 주식을 사고 연말 배당 받는다면 그 수익률이 한 70-80%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이런 투자자들의 모험에 상당한 불을 지폈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수년간 우선주에 투자를 해왔는데, 자, 지금처럼 동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상장 폐지 또 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를 동양그룹 전체의 위기로 지금 회사채 상환마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챙겨줄 수 있겠는가라는 상당히 비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더 커야지만 채무관계 또 누적 배당금 등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동양의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에 이르는 막대한 양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말하기를요, 이 자산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이 문제가 되는 회사채 그리고 기업원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은 거기 상환해주고 나면 남는 돈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역시 비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동양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누적 배당금 역시 당연히 못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동양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제발 좀 결론이 나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SK그룹의 오너 형제들이 징역 4년, 3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징역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이 최태원 회장의 징역 선고가 이 기업에 미치는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SK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SK그룹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당분간은 지주사 차원에서 회장,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 경영인이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입니다. 또 무디스 측은 이 횡령한 액수 또한 SK그룹 계열사의 재무적 구조와 전반적 사업 규모에 대해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무디스가 평가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유동성 수준이 견조하고 또 신용도도 우수해서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 모두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이 SK그룹 전체의 평판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기업 지배 구조 관련 문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쓴소리 섞인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인마켓에서 우리 증시를 관통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 총액이 금융위기 직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작년 말 부채 총액은 574조여 원 규모로 2007년 말 313조여 원보다 83.2% 증가했습니다. 30대 그룹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작년 국가 채무는 443조여 원 규모였으며 올해 480조여 원, 내년 510조여 원으로 예상됩니다. 3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2007년 말 95.3%에서 작년 말 88.7%로 낮아졌지만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28개 그룹은 부채 비율이 113.7%에서 115.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은 2007년 말 146.9%에서 작년 말 1231.7%로 부채 비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재벌닷컴은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부채 폭탄이 우려된다며 위험 신호가 커진 곳이 여럿인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여파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0%대로 둔화됐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1% 하락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8% 내렸습니다. 신선채소가 작년 같은 달보다 12.7% 떨어졌고 기타 신선식품, 신선과실 등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1년 전에 비해 올라 서민 생활에 주름을 깊게 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도 1년 전보다 올라 집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 승인자 가운데 30% 가까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며 탈락자 3명 중 2명은 1년 이내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신보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114만여 명 가운데 103만여 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0.8%에 달했습니다. 이 중 30만여 명이 중도의 자격을 상실 탈락했고 탈락자의 64.2%는 1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 가운데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 계획 요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면서 8년 동안 소득의 30% 이상을 갚게 하는 현재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 변제 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양시멘트의 워크아웃 또는 채권단 자율협약 여부가 이달 초에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동양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반영해 동양시멘트의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산업은행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과 달리 은행들의 여신이 상당 금액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2,2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640억 원, 농협은행 390억 원 등입니다. 동양시멘트의 부채 비율은 6월 말 기준 196%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다른 계열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단 워크아웃보다는 자율협약으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전자는 기업용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 LG게이트를 출시합니다. LG게이트는 데이터 암호화, 가상 사설 통신망 등 모바일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에 미국 시장에 내놓는 스마트폰 LG G2에 LG게이트를 탑재하고 하나의 운영체제를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선식품에 대한 100% 환불 보상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홈플러스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신선식품에 대해 구매 후 7일 이내에 불만족 사항이 접수되면 100% 반품을 보장하고 주문 상품이 품절되면 그보다 30% 가격이 높은 제품 가운데 대체 제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시간 단위 배송시간 준수 제도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 중인 가격 비교 차액 보상제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대형마트들이 고급 식재료인 랍스터를 한 마리당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습니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잠실과 서울역, 대덕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점포 20곳에서 미국산 살아있는 랍스터를 만원에 한 마리에 9,700원에 판매합니다.
이마트도 살아있는 랍스터 10만 마리를 2일부터 9일까지 마리당 9,990원에 판매합니다. KTNG는 초저타르 담배 더 원이 출시 10년 만에 누적 판매량 7억 개배를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03년 9월에 출시된 더 원은 지난달 말까지 711억 개배가 팔려 길이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 150바퀴 도는 것과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6종이 출시된 더 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총 23종의 초저타르 레귤러 담배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